대구 두카티 시승에 참가, 시승에는 정작 뒷전이고 지인분들과 함께 바이크 마트 청량전까지 발이 뛴 하루.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은 로얄필드의 인터셉터를 타고 대구 두카티에서 열리는 두카티 시승 행사에 참가하러 나서고 있습니다. 일전에 두카티 시승회 정보를 안내를 해드렸었죠. 저도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모처럼 장거리를 좀 뛰고 싶어서 대구 두카티에 처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다녀오실 분들은 두카티 행사에 다 다녀오셨을 텐데요. 어떻게 잘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두카티까지는 제가 사는 합천군 대병면에서 약 1시간 55분 정도 걸립니다. 거의 2시간 거리인데 제가 대구 시내 공포증이 좀 있어요. 제가 주로 대구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갈 때마다 대구 시내가 정말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특히 지금 같은 이제 합천 시골에서 나름 뻥뻥 뚫려 있는 도로를 다니던 저희다 보니까 시내에 들어가면은 조금 달리면은 신호에 걸리고 또 조금 달리면은 신호에 걸리는 시내에 들어가면은 제가 정말 못 견뎌하는 편입니다. 시내에서 주로 타고 다니시던 분들은 되게 능숙하게 요리조리 빈 공간을 찾아서 맨 앞으로 가셔서 출발하시고 휙휙 사라지시던데 저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제 뒤에서 오셔서 잠시 서 있다가 이놈 뭐 하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추월해서 순식간에 사라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 스스로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시내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 달리면서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도로에 발이를 나온 라이더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겨울철에는 하루에 10대도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100대 넘게 라이더분들을 대구에 갔다가 다시 대구에서 합천으로 돌아오면서 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즌온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집안에 일도 좀 생기고 춥기도 춥고 멀리 나갈 수가 없어서 항상 합천, 거창, 진주 등 합천 주변에서만 바이크를 타고 라이딩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고령군을 지나서 대구로 향합니다. 합천에서 고령을 지나 대구 입구까지 가는 길은 정말 쾌적하고 좋아요. 지금 같은 왕복 4차선 국도가 쭉 이어져 있어서 거의 끊김없이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정말 쾌적하고요. 저도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셨네요. 천왕제나 헐티제 같은 높은 곳을 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언덕을 오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는데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저는 저거 돈 받고 해라고 해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도 꽤 비싸더라고요. 헐티제 쪽에서 오토바이 세우고 혼자 쉬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대구 쪽 능선에서 헉거리면서 올라오신 분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셔서 사진 찍어드리며 자전거가 얼마냐고 여쭈어보니까 자기 자전거는 저렴한 편인데 한 650만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슨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냐? 라면서 놀랐는데 야,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 차 타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무슨 지붕도 없는 게 그렇게 비싸냐며 반응하는 거랑 똑같은 반응을 제가 자전거를 보고 했네요. 아무튼 자전거도 좋은 거는 돈 1000만원 가볍게 넘는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합천에서 고령을 살짝 지나서 고령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합천에서 살다 보니까 편의점도 없고 피자집, 햄버거집도 없고 배달시켜 먹을 가게도 전혀 없어서 좀 안 좋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환경이 좀 좋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시골의 외딴 주택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세워 놓아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거나 갈등할 일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시동 걸 때나 밤중에 오토바이 타고 귀가할 때 괜히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할까봐 걱정되거나 가슴 쫄릴 때가 진주나 함양에 살 때는 많았는데 시골에 사는 지금은 집에 들어오면서 귀가했다는 표시로 스네칭을 갈기곤 해요. 그 정도로 독립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한 편입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잠깐 살 때는 제 인터셉터가 순정 배기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시끄럽게 느껴지시는지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시동을 걸면은 창문이 다 떨린다면서 막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소심 찐따 끝판왕 성격이라서 괜히 또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킬 스위치로 시동 끄고 타력 주행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했는데 와우, 크레인 크네요. 아무튼 타력 주행으로 조용히 주차하는데 성공을 해도 나는 합법 배기, 순정 배기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다녔는데 지금은 뭐 하루 종일 집에서 오토바이 2대 시동 켜놓고 스네칭 갈겨대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 정비하거나 엔진 오일을 집에서 갈면은 꼭 누가 지나가다가 주차장 바닥에 오일 흘리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든지 꼭 무슨 한마디씩 던지면서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쇠에다가 용접을 하고 그라인더질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저는 참 마음에 들고 좋다. 집 밖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면 바로 왕복 4차선 국도에 접속이 되는 현재 상황이 바이크 타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환경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꽤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논공 농협주유소에 들어왔고요. 주유를 좀 하고 마저 대구 두카티를 향해서 가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슬슬 제가 싫어하는 시내로 접어드는데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부디 차가 막히지 않아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좀 놀랐던 게 합천은 아직까지도 휘발유 가격이 1740원 정도 하는데 논공은 1595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왜 합천만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비싼 걸까요? 참 의문이 듭니다. 담합을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럴 정도로 합천이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참 가격에 의문이 있고 오늘의 첫 번째 주유를 방금 끝냈고 기름 15,000원어치를 넣고 이제 제가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대구 시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시내 외곽을 달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저냥 달릴만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12km 정도 남았는데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떠요. 아니 왜 12km 밖에 안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걸까요? 24km를 가는데 30분도 안 걸려서 댕기는 합천에 사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곧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차랑 신호등이 겁나게 많더라고요. 조금 가면은 서고 조금 또 가면은 또 서고 무한 반복입니다. 한 번 서면은 5분은 넘게 대기를 해야 되고 신호를 기다린다고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침에 일찍 나섰더니 그때는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낮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무척이나 덥습니다. 아스팔트에서도 열이 올라오고 바이크 엔진에서도 열이 올라오고 옆에 서 있는 버스나 차량에서도 엔진열이 나오고 오랜만에 시내를 통과하려니까 저 같은 시골 사람에겐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기도 뭔가 조금 더 험한 것 같아요. 부산 수영구에 제가 좀 살았었는데 그때 운전할 때보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대구가 조금 더 험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표를 보면 부산이 소문과는 다르게 교통문화지수 점수가 꽤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산에서 운전을 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점잖게 운전을 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부산 택시기사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험하게 운전하시던 부산 사람들이 돈을 벌러 다 타지로 떠나서 그렇다고 농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꽤나 시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빌딩이 높아졌죠? 저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근처에 보이는 맥도날드 같은 데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쉬고 가려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를 더 좋아하고 도시에 이런 마천루 같이 뻗은 빌딩들을 보면서 좋아하시던데 저는 도시에 들어오면은 멋지기는 한데 막 그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도시로 나갔다가 제가 합천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겠죠. 나가노, 도쿄, 오사카에서도 살아보고 인천, 부평이나 서울에서도 일하면서 살아봤었는데 결국 합천으로 되돌아온 걸 보면 제 성미가 도시랑은 잘 안 맞는 게 맞나 봅니다. 한참을 더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맥도날드 두류 DT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여름에 오토바이를 타고 여길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 조금 쉬다가 가야겠네요. 농담이 아니고 합천에서 논공, 옥포, 화왕까지 온 것보다 시내 30분 탄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와, 저는 진짜 대구나 부산, 서울에 살면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지금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진짜 도시에서 바이크 타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바이크 탈 때는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자리도 항상 널널하고 오래 있어도 눈치 안 주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서 다시 출발해서 드디어 대구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두카티 대구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너무 지쳐버려서 시승이고 뭐고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승을 하면 두카티에서 25,800원 정도 하는 바라클라바를 준다고 하셔서 쉴 때는 쉬더라도 시승은 하자고 마음을 먹고 바로 시승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따로 사전에 신청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가서 시승 서류에 사인을 하고 바로 타면 되는 형태였어요. 시승 서류는 항상 그렇듯 사고 등으로 파손될 시 책임은 시승자 본인이 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충 작성을 하고 첫 시승은 두카티의 몬스터를 탔습니다. 친절하게 시승 코스를 설명해 주셨고요. 대충 두카티 대구점에서 나가서 대구국제공항 근처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승 코스를 대충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시승 코스가 짧은 데다 시내 코스여서 합천 모토라드 시승식 때와는 다르게 제대로 달려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몬스터의 시동을 걸어봅시다. 937cc짜리 테스타 스트레타 엔진이 멋지게 보유하네요. 9250rpm에서 111마력을 내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소리도 고동도 생각보다 큽니다. 토크도 상당히 세고 얘가 무엇보다 좋은 게 시트고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드물게 저한테도 양발 착지가 잘 되는 수월한 발착지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성 라이더분들도 두카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몬스터를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국내에도 몬스터 타시는 여성 유튜버 분들이 예전에 몇 분 계셨었죠. 무게도 가볍습니다. 건조 중량 기준 166k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토크는 9.6Nm대로 강력해서 낮은 시트고 가벼운 무게 그러나 강한 엔진의 조합으로 상당히 파워풀한 발랄한 무빙을 보여줍니다. 몬스터는 강력 발랄한데 저의 시내 주행 실력이 너무 허접해서 발랄하지를 못하네요. 여기 길을 처음 와보는 상황이라서 큰 차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앞에 길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뭐가 뭔지 이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두카티를 타고 젖었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보험 처리도 될까 말까인 시승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스로틀을 당길 수도 없고 저도 제법 답답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차가 너무 많아서 뭔가 땡겨볼 수 있는 찬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 이제 살짝 느꼈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합천 모토라드랑 다르게 시내여서 당기거나 하기에는 부적합하겠구나 라는 것을요. 제대로 당겨보지도 못한 채로 반환점을 돌아버렸고요. 이때 조금 슬펐습니다. 그렇게 슬퍼지던 찰나 제 눈앞에 마지막 기회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약간 좀 당겨보았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죠.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이때 많았고요. 코스가 다소 아쉬워서 이때 시승에 대해서 흥미를 조금 잃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당기면서 잘 모르는 시승차를 탔다가는 시내 컨트롤이 부족한 저는 사고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패스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로드가 보여서 살짝 또 당겨봤습니다. 엔진 소리 좋죠. 제 인터셉터랑은 비교도 안되게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당겼는데도 엔진 쪽에서 뜨거운 열이 제 고관을 타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 겨울에 시승식을 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엔진 쪽에서 올라오는 열이 굉장히 뜨겁게 잘 느껴졌습니다. 이 두카티를 타시는 분들이 두카티가 엔진 열이 굉장히 뜨겁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 느껴보니까 확실히 다른 브랜드의 바이크들에 비해서 엔진열이 뜨겁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소문의 두카티의 엔진열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꼈고 그리고 몬스터 엔진 소리가 지금 조금 걸걸하다고 느끼실 텐데 원래 이렇게 소리가 좀 걸걸하다고 해요. 어디 고장나거나 밸브 간격이나 캠이 이상한 건 아니고 원래 엔진 소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스쳐날랄해서 자갈 소리가 나는 것 마냥 얘도 소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나나봐요. 그런데 실제로 탈 때는 배기구에서 나오는 소리가 꽤 커서 상당히 소리가 야생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걸걸한 것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금 세게 당기면 고개가 확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획 하고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공포감과 스릴이 상당히 크게 느껴졌어요. 쫄보라서 죄송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오늘 시승은 하나만 타고 끝을 냈습니다. 시내라서 좀 더 과감한 시승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몬스터를 시승시켜 주신 두카티 대구전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몬스터 제가 부자였으면은 시트고도 낮고 무게도 가볍고 재미도 있어서 한번 구매를 노려보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시승을 마치고 이제 바라클라바 증정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아직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미 바라클라바가 동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프게도 바라클라바는 못 받고 준비해주신 샌드위치와 맥코를 먹고 우연히 시승하러 오신 지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합천에서 일찍 나선다고 나서서 오후 1시 되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 두카티 마크가 찍힌 바라클라바를 못 얻어서 약간 아쉬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시승을 안 하고 바로 달라고 했으면 아마 그때는 남아있어서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달라고 할 걸 하고 후회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두카티 대구점 내부를 조금 더 구경을 하고 둘러보다가 집으로 다 같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승 기회를 마련해주신 두카티 대구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고요. 이제 대구를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는 건 대구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헐티제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때 다들 너무 지쳐 있었어서 도저히 시내를 또 뚫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헐티제라는 산을 넘어서 귀가를 하기로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조금 돌아가기는 했지만 시원한 산 속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신호등에 걸리는 일 없이 쭉 달리니까 너무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신세를 진 두카티 대구점을 뒤로 하고 남쪽을 향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올 때는 혼자였는데 갈 때는 셋이서 가네요. 약속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합니다. DC 인사이드 바이크 여행 갤러리의 인세인보이님과 임페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같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셋 다 대구가 아닌 저 남쪽이 집이라서 가는 길이 같았거든요. 셋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가니까 길이 다소 막혀도 수다를 떠느라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특히 3명 다 전현직 인터셉터 오너라서 인터셉터 이야기만으로도 귀가를 하는 내내 이야기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솔로 라이딩을 좋아하고 굳이 왜 자유롭지 못하게 단체로 라이딩을 할까 라고 좀 단체 라이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오늘 셋이서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다를 떨면서 시내를 통과하니까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시내를 벗어나서 신나게 강변을 따라 난 시멘트 도로를 달리는데 이때부터 오히려 컨디션이 막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진짜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쓰러져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쳐 있었는데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니까 말라 죽어가던 식물에게 물이라도 준 것 마냥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다시 올라오면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굉장히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된 게 대구 들어올 때는 무조건 헐티제 쪽을 경유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헐티제 쪽으로 가니까 조금 멀리 돌아가긴 하는데 이 신호등을 덜 받으니까 오히려 살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기름도 한번 더 넣고요. 다시 헐티젠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도 느리게 타는 편인데 다른 두 분도 저랑 성향이 비슷해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두카티 시승식에서 봤던 분들이랑 여기서 마주쳤어요. 우리가 되게 속도가 느리게 가다 보니까 뒤에 출발하신 분들이랑 우리랑 여기서 만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는 척은 부끄러워서 못했지만 내심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헐티제를 향해서 산을 올라서 드디어 헐티제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여길 몇 번 지나다닌 경험이 있는데 다른 두 분은 처음 와보셨다고 해서 잠시 사진도 찍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헐티제도 찍고 바이크마트도 갔다가 무사히 복귀를 잘 했고요. 사실 오늘 두카티 대구점에 제가 갈 때는 시승식 하는 걸 좀 다채롭게 찍어서 영상을 몇 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욕심에 가는데 와 이게 막상 가보니까 도저히 시내 코스라서 이 비싼 두카티를
거의 처음 만져보는 바이크들을 타고 멋지게 담아낼 엄두가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뭔가 그 사고 나기 전에 안 좋은 찝찝한 기분 있죠. 뭔가 좀 시내고 차도 많고 대구 팔공산에서 KTM 바이크 탈 때보다 뭔가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몬스터만 타보고 더 이상 시승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아마 두카티 시승식에 갔다는 말에 와 영상 재밌게 올라오겠다 하면서 기다린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뭔가 이렇게 기대와는 조금 다른 영상을 만들어 올려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두카티 시승식에서 우연히 만나 뵙게 된 많은 분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고로 팔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러 두카티 시승식에 나와주신 장군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오신 인세인보이님, 그리고 임페루님, 스즈키님과 구독자님까지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